대통령이 이름 서명한 행정명령에 이미 전기차를 구매한 고객들에게 세금 정산 과정에서 공제해 주는 그런 7,000불 이상 정도로 공제해 주는 그걸 이미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달에 행정명령에 서명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다 아는 겁니다. 다 아는데 이번 법안을 보니까 석유나 가스에 대한 그런 보조금이 삭감이 안 됐으니까 열을 받은 것 같은데 이미 다 새롭거나 놀라운 일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할 때는 항상 이유가 있으니까 진짜 이유가 뭔가 이야기죠. 진짜 이유가 뭔가를 분명하게 제가 볼 때는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전기차 보조금 삭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구매자는 7,500달러 정도 세액 공제를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테슬라의 Y를 했을 때 한 5만 불 정도를 지불했으면 5만 불 비용 가운데 7,500불을 감면을 해 준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테슬라의 수요 촉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중요한 역할을. 그런데 이 조치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 조치를 여러분들 없애는 것은 1월 달에 이미 행정명령으로 서명을 했기 때문에 놀랍거나 새로운 것은 전혀 아닌 겁니다. 새로운 게 아닌데 왜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열을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했을까. 그 문제는 테슬라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한 번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완전히 삭감을 해버렸는데 석유나 가스 보조금은 유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열을 받은 거죠.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기반 지지층 기반이라는 것이 화석연료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정책을 계속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옳고 그런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태양열 보조금이라든지 전기차 보조금을 다 삭감하는 것은 우둔한 정책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이게 권력 기반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지층 기반이지 않습니까? 전기차와 태양광 관련 인센티브는 삭감하고 석유 및 가스 사업은 이런 보조금은 유지하니까 이거는 unfair하다는 겁니다. 불공평하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돌발적인 그런 태도가 나온 거죠. 많은 행위의 이름 이면에는 돈이 있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이유보다도 이번에 전기차는 삭감하고 화석연료는 여러분들 보조금 유지하고 그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에는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산업을 약화시키고 화석연료 산업을 계속 지원하는 구조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그 예산안 전체를 다 그냥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혐오스러운 흉물, 괴물 이렇게 여러분들 공격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진단하기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전기차 보조금 삭감과 동시에 가스와 석유에 대한 보조금 존속 이게 여러분들 이번에 전쟁을 만들어낸 가장 여러분들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삭감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 꽤 여름 큽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일명 IRA를 통해 가지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7,500불 정도의 세액 공제를 해 준 겁니다. 나라가 거둬야 될 수입을
소비자한테 돌려줬으니까 당연히 테슬라가 덕을 본 거죠. 2023년도에 355만 대가 팔렸다고 가정하게 되면 약 4조 원 26억 6,250만 달러의 혜택이 소비자들하고 테슬라에게 제공될 것을 그냥 연방정부가 세금을 거두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2025년 1월 달에 트럼프의 행정명령 시행으로 전기차 보조금은 즉시 폐지가 됐기 때문에 하나도 여러분들 이렇게 새로운 거 없고 그렇게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돌발해 가지고 여러분들 대통령을 공격할 만한 그런 소재는 아닌 겁니다. 이미 1월 달에 다 통과된 것이니까 1월 달에 다 통과된 거니까 뭐 그렇게 이런 열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 거죠. 전기차 보조금 삭감을 일론 머스크가 예상을 못했냐 다 예상을 한 겁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본인이 이런 데 유시할 때 그냥 녹색 사기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정부 지원이라든지 세액공제는 전부 다 본인이 폐지하겠다. 대통령의 공약을 다 알고 이런 대통령을 도와준 겁니다. 2025년 1월 20일 날 취임 첫날에 보조금을 폐지했으니까 행정명령으로 이미 서명을 한 겁니다. 이미 서명을 했기 때문에 뭐 전혀 쇼킹한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사업가로는 탁월하지만 뭔가 이렇게 건강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보통 성인 남자들이 그렇게 행동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여러분들 이렇게 입장이 서로 다른 겁니다. 서로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신재생에너지를 보는 것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일론 머스크의 SNS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스페이스 X와 관련된 것, 테슬라와 관련된 것, 옵티머스와 관련된 것, 그다음 태양광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친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하고 생각도 다르고 지지 기반도 다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트럼프 입장,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 뭔가 하니까 석유가스 우선 정책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불해 가지고 석유가스를 더 많이 생산해 가지고 가스비를 낮추는 것이 본인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이런 정책 어젠다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고용 창출에 의해서 빅3 미국의 빅3에서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책안과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정책안이 현저하게 전기차나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도운 겁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일론 머스크가 모를 리가 없고 전부 다 아는 겁니다. 전기차 보조금 삭감은 이미 행정명령으로 1월부터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고 그러나 석유가스 보조금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일론 머스크가 폭발한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늘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공장이 진행되는 동안 친환경 에너지 정책 민주당 정책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덕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공장이 텍사스로 이전하기 전에 캘리포니아 민주당 인사들이 그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테슬라 어려울 때 캘리포니아가 얼마나 당신을 밀어줬냐. 직접 지원도 했고 그다음에 연방정부가 7,500불 깎아주는데 세액 공제해 주는데 거기다가 캘리포니아도 주정부가 7,500불 정도 깎아줬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수요가 발생하는데 캘리포니아는 7,500달러 연방 세액 공제에다가 캘리포니아 주정부 차원에서 클린 비클 리베이트 프로그램 이걸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7,500불을 주해 준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덕을 많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전기자동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른 거죠. 어느 것이 옳은 거는 뭐 세월이 흐르면 이렇게 판결이 되겠지만 이번 정책은 이미 예고된 거니까 조금 일론 머스크가 과하게 행동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머스크는 좀 이번에 미숙했던 거죠. 그런데 뭐 사람이 또 다 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 천재가 정치 천재는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잘잘못은 분명히 가릴 필요가 있고 논평하는 사람은 잘잘못을 가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한 번 정도 더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는 천재지만 그는 정치적 천재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의 엔지니어적 사고방식이 그렇게 정치판에서처럼 당파성과 이데올로기와 개인적 그런 정오심감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정치판에서 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나 충분치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한 번 했는데 이 조슈아 클레이분이라는 분이 인디애나의 변호사가 외부 기고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분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일론 머스크가 사업가로는 천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업가로서는 일론 머스크만한 사람이 없다. 제가 방송에서 이런 열렬하게 찬양까지는 안 하지만 검색이 최고의 사업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는. 일론 머스크는 검색이 최고의 사업가인데 부가 생기고 영향력이 생기게 되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거. 더 낮은 데로 임해야 되는 거죠. 나대면은 굉장히 타격을 심하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천재는 천재입니다. 그런데 인생 전편으로 천재가 돼야 되는 거죠. 인생 전편에. 인생이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워렌 버핏처럼 오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워렌 버핏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절제 능력, 자기 관리 능력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겸손함 이런 부분들이. 그죠? 여러분들 이 칼럼을 참 잘 썼네요. 이 한번 보시죠. 일론 머스크는 천재지만 정치는 아닙니다. 엔지니어의 세계관은 당파성과 이념과 개인적인 복수심을 다루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한 모습을 보는 것은 마치 허리케인과 다투는 건축가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엔지니어링 지적 능력은 전체 산업을 재편했지만 정치적 동맹과 대중 정서를 탐색하는 데는 놀랍도록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나 헨리 포드, 스티븐 잡스도 정치가 물리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전기자동차, 항공우주, 재생에너지 기타 분야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은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의제의 핵심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그는 정치적 충성심과 정당 이념과 개인적 복수심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의제의 정면으로 여러분들 도전한 사건인 거죠. 어마어마하게 무모한 짓을 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를 여러분들 격하게 찬양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사업가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화당이 추구하는 의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의제, 대통령의 리더십 자체를 여러분들 정면으로 까부시려고 한 것은 엄청난 실책인 거죠. 정상적인 여러분들 정신 상태에서 나올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탁월한 사업가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사업 분야의 천재지만 정치 분야의 천재는 아닙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죠. 월렌 버핏을 여러분들 일종의 모델 케이스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월렌 버핏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잘 들은 90대 이런 영감님 보시면은 같은 발언을 하더라도 좀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세워주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관세하게 되면은 폭풍우가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되는 거죠. 엔지니어적 접근의 장단점은 문제를 분석하고 진단하고 효율적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엔지니어적 사고면 일론 머스크는 천재입니다. 천재죠. 그러나 정치적 영역에서 이런 논리적이고 데이터 중심의 접근은 당파적 갈등과 이념적 대립과 개인적 감정을 다루는 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치가 훨씬 더 여러분들 복잡하거든요. 대통령에게 이런 석유하고 여러분들 가스 산업을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정치 권력의 기반 자체를 훼손한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대통령 입장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정치적 미숙함, 전기차 보조금 삭감 비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입니다. 기조 노선, 공화당의 기본 노선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트럼프의 지지 기반은 화석 산업의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돌출 행동은 일론 머스크의 돌출 행동은 공화당 지지층과의 충돌과 같은 정치적 민감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정무적 감각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트럼프가 심혈을 기울여서 어렵게 통과시킨 빅 뷰티풀 빌 예산안을 혐오스러운 흉물로 비판하는 것은 트럼프 자신은 물론이고 공화당 지지층에 등을 돌리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여러분 사고 상태에서 나오기 힘든 반응을 이번에 보인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나올 수가 없는 일인 거죠. 트럼프 지지의 기반은 화석연료 산업 지지와 환경규제 정책 철폐에 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과 재생에너지의 역정을 두는 민주당과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거를 일론 머스크가 다 아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쪽에 쓴 겁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대선 공약과 공화당 노선과 지지층의 수요에 충실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맹공격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개인적 감정과 독설 그리고 폭발, 일론 머스크는 X의 감정적이고 직설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공화당 비판과 자신의 대선 공로 다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그걸 굳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이것은 개인적 복수심이나 인간적 미숙함으로 받아들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엄청난 여러분들 무형자산,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을 날려버린 겁니다.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상실, 일론 머스크가 큰 공헌을 했고 대단한 기업가라는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책의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모습은 일론 머스크 자신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일론 머스크의 사업가적 자질은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아주 그 천재적인 사업가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은 길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자기 관리를 잘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한국은 삿대질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크게 흠이 안 됩니다. 미국은 공개된 장소에서 유명인이나 정치인이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평생 동안 따라다니는 그런 주홍글씨가 되거든요. 한국 문화하고 미국 문화가 많이 다릅니다. 한국은 그냥 사람이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심하게 여러분들 사람을 다루죠. 한국은 공적인 자리에서 삿대질하고 고함 지르고 욕설하고 하면은 어이구 시원하다 사이다 발언이다. 그리고 사람이 뭐 화가 난 모양이지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은 공적인 자리에서 정치인이나 유명인들이 화를 내거나 성질을 뿌리는 것이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그렇습니다. 분노를 표출한 것은 그 사람의 경력 내내 따라다닐 수 있는 겁니다. 이 문화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조금 다투더라도 그냥 툴툴 털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미국 사회는 특히 공적인 인물의 분노 표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심하게 다루는 겁니다. 미국 사회는 공인의 자제력과 품위를 매우 중시하고 특히 정치인의 분노는 리더십의 치명적 약점으로 간주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좀 쓴소리를 하는 걸 두고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은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논평가로서 문제가 있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미국 사회는 지도자가 위기 상황에서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정 폭발은 위기 관리 능력 부족으로 해석됩니다. 자기 통제와 품위 유지 엄청나게 치명적인 거죠. 한 분께서 그 사람을 보면 눈물이 확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거짓말을 지어가지고 이런 사람을 모함하고 음해하고 그건 안 보입니까? 사람을 음해하고 모함하고 거짓말을 만들고 성경에 여러분들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을 얼마나 여러분들 추하고 더럽고 악한 일로 여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머리 위에 대한 숯불을 다 담아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사람이 오죽 여러분들 할 일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데 거짓 업무 모략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손 아래 사람이고 하니까 별로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그런데 눈물이 확 납니까? 그렇게 여러분 감성적이니까 맨날 이용당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음해하고 없는 말 만들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하고 제가 다 여러분들 어느 그냥 세상에 혼자 나지 않았고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어머니가 여러분 상고를 겪고 낳고 부모가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 30년 전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도록 한 겁니다. 그 은공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기치고 조작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타인을 음해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이런 사적인 이익이 눈을 가리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병호처럼 이런 반듯하게 이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음해하고 거짓말하고 뭡니까? 모략하고 내가 소송을 걸면 여러분들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법정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내 이야기의 요지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냐 이야기요. 내가 얼마나 거짓말을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잘합니까? 구한말이나 여러분들 독립운동기에 도산 안창호나 이런 분들이 하신 이야기 하나도 지금 생각하게 되면 우남 이승만이 너무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음모 모략 거짓 사기, 사람이 분별력이 없어서 어떻게 살겠냐 이야기죠. 분별력이 없으니까 얼마나 이런 사기를 당합니까. 이제 민족이 사기를 당하게 생겼는데.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못하는 일을 저분이 해 주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여러분들 우파 채널들 가운데 열심히 하는 사람을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보는 겁니다. 세상에는 액터,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고 관찰자, 논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나는 행동보다는 관찰자로서 논평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 일에 전력 투구를 하는 것이고, 다 그 사람이 이런 분업을 하는 거니까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오죽할 짓이 없으면 여러분들 타인을 여러분들 음해하고 모략하고 욕하고 여러분들 때리고 벌 받습니다. 내 입에서 이런 다른 사람을 모략하고 음해하고 그런 거 봤습니까? 다들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돼야 되잖아요. 인간이. 내가 이런 인생살이 사는데 뭐가 저것들이 뭐 도와준 거 있습니까? 그리고 남 인생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이름들 보니까 콩나라 판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 내가 당신 인생에 대해서 콩나라 판나라 이야기합니까? 자유주의 철학의 기본은 자기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이번도 일론 머스크가 선을 넘은 거잖아. 선을. 자, 뭐 그 정도로 하고 한 분이 눈물 확 난다고 이야기를 남겼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눈물이 날 일이 따로 있지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진심이 있어야 진정성이. 사람이 여러분들 그 얼굴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의 진정성 진심. 그게 안 보입니까?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 미국 사회가 특히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 부분을 굉장히 엄하게 얘기했는데, 이게 아주 큰 사건이 아주 훌륭한 상원이었던 베트남 참전 용사였던 존 맥케인 전 애리조나 상원의원. 애리조나 주에는 이렇게 또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죠. 존 맥케인 골드워터 상원의원. 아마 애리조나의 피닉스 공항의 이름이 아마 골드워터가 그렇게 보수주의 여러분들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크게 족적을 남기신 분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공병호를 비난하는 교수님이 있긴 해요. 그럼 뭐 맨날 따라다니면 그 교수님한테 여러분들 비난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한국 사람들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남 말 잘하고 거짓말 잘하고 사기 잘 치고 조작 잘하고 뒷담화 잘하고 진짜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존 맥케인이 크게 한번 실수를 해가지고 평생 고생을 하죠. 이 애리조나 상원의원이 2008년도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맥케인은 미네소타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버락 오바마를 비판하던 중 한 지지자가 오바마를 아랍인으로 부르며 공격적인 발언을 하자 강하게 방행했습니다. 맥케인은 분노를 억누르며 그는 훌륭한 가정의 시민이며 나는 단지 그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얼굴 표정과 날카로운 톤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후에 일부 유권자는 그의 감정적 반응을 긍정적으로 보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의 분노가 자제력을 부족으로 비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별게 아닌 겁니다. 별게 아닌데 이 맥케인 상원 의원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런 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정치인, 그렇게 여러분들 이미지가 씌어져 가지고 고생을 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분은 하워드 딘이라는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분인데 2004년도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예상보다 낮은 3위로 마감한 딘은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하며 열정적으로 군중을 독려했습니다. 연설 종주에 그는 우리는 계속 싸울 것입니다. 고함을 지르고 마지막에 야아아라는 독특한 외침, 이건 뭐 아주 딘 스크림이라 해가지고 지금도 많이 돌아다니죠.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타격을 준 겁니다. 여기 또 이제 여성 세리나 윌리엄스는 화가 나가지고 라켓들을 부셔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죠. 2018년 US 오픈 여자 단식 결정전에서 경기 중 코치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윌리엄스는 심판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당신은 거짓말쟁이라 비난해서 그렇게 좀 격하게 반응을 한 거죠. 라켓을 부수고 심판을 도둑이라고 부르며 분노를 표출했는데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그죠? 여기 오늘 한 분께서 누구는 공박성을 비난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뭐 비난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만난 적도 없고 내가 그 양반처럼 유튜브를 보는 적도 없고 소재가 빈곤하면 남을 비난한 걸 소재를 삼을 수 있는 거죠. 제발 정신 차리고 반듯하게 삽시다. 다른 사람 여러분들 뭐 비난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지함이 있고 그래야 되는 거지.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 박사님, 사람들이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이명수님께서 말씀하신대요. 사람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가 혼탁해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는데 이제 앞으로 얼마나 여러분들 혼탁해지겠습니까? 다 소음들이지 않습니까? 영혼을 어지럽게 하는 여러분들 방송들이 너무 많죠. 자, 여기 이제 오늘 한국의 여러분들 뭐 그런 복잡한 문제 안 다루니까 얼굴도 훤해지고 좋지 않습니까? 5년 동안 고생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 칙칙하고 어두운 주제 다룬다고. 자, 여기 이제 보시죠. 여러분 이게 이제 보시면은 일론 머스크가 약물을 쓴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약물을 진통제나 마취제 성격을 케타민이라는 그런 약품을 머스크는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그런 케타민이라는 약품을 쓰는 것을 디나이 그렇지 않다고 이러면 거부했다. 지금 한 번도 제가 일론 머스크의 약품 사용에 대한 것은 제가 다뤄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성 언론들의 음해다 이렇게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은 영육혼이 강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영역하고 이성과 여러분들 동의어인 혼의 영역과 그다음에 육체와 관련된 육의 영역이 다 다른데 훌륭한 사업가로서 여러분들이 입신했다는 이야기는 혼의 영역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거죠. 혼의 영역, 이성의 영역에서. 그러나 영의 영역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워렌 버핏이 대단한 분인 겁니다. 90세까지 큰 스캔들 없이 약물에 손대지 않고 그렇게 사셨으니까 어마어마한 내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남은 생 동안 어떻게 살아갈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살아온 만큼 지금 더 살아갈 거니까. 그러니까 천재적인 기업가지만 그 천재적인 기업가가 한껏 꽃을 이런 피우고 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너무 긴 세월이 남았기 때문에. 워렌 버핏은 여러분들 활약의 꽃을 피우신 겁니다. 90대까지 재산을 보존하고 특별한 무리를 일으키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약물 문제가 계속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약물 문제가. 그런데 기성 언론들이 일론 머스크를 이런 모함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걸 보면서 저게 정상적인 건강 상태 정신 상태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반응이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힐이 저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스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까지는 100% 믿으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뭐 한국의 유명인들도 뭐 포르폰인가 무슨 뭐 백색약 그런 것 이름들 해가지고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약품이죠. 장기적으로 치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주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주식에 올인을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제가 위험하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론 머스크의 행위를 보고 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기사는 그를 아는 사람들의 사진과 메시지를 인용하면서 그가 매일 20개의 알약이 들어있는 상자를 가지고 여행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뭐 이게 여러분들 정확한 보도라고는 제가 단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기사가 발표되기 이전에 답변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거부하고 대신에 소셜 게시물과 증거비 주의를 분산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정보는 너무나 이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뉴욕타임스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다루게 되면은 강하게 여러분들 반박을 해야 되고 사실과 다르면은 명예소송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는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변호를 안 하는 겁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냥 스쳐 지나갔던 기사 2025년도 1월 달에 여러분들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인 겁니다. 뉴욕타임스보다는 좀 더 믿을 만한 기사죠. 취재를 많이 한 기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불법적인 약품을 사용해왔다. 그리고 테슬라에 있는 이사들과 임원진들이 걱정한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뭐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그냥 기성 언론들이 일론 머스크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뭐 이 부분을 이런 크게 간주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일론 머스크의 행동을 보고 제가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 양반이 약물에 손을 대구나.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렇게 본 겁니다. 저도 뭐 제한된 정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반응을 하기가 힘들다고 본 거예요. 일론 머스크와 그의 지지자들은 그의 상반된 견해와 여가되지 않는 말투, 도발적인 농담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창의성일 수도 있지만 정신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으로 인한 휴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걱정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그냥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투자자들이 이해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거든. 약물 사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 정보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의 측근들은 그의 약물 사용 특히 케타민 섭취가 우울증 치료제만 계속되고 있으며 건강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2017년이나 2018년에
그냥 해프닝이 아니고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불법 약물 사용은 스페이스X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정부 계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연방정책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방정책이 연방정부와 계약을 하는 데서는 어떤 종류의 합성 천연약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하니까. 그래서 월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고 마지막까지 이런 자기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일론 머스크가 마지막까지 자기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냐 문제는 제가 확신이 안 서는 거죠. 이번 사태를 보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분이 최측근이었습니다. 이분이 테슬라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의 많은 것을 아는 분입니다. 린다 존슨 라이스, 이분이 린다 존슨 라이스라는 분입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에 따르면 전직 테슬라 이사인 린다 존슨 라이스는 일론 머스크의 변덕스러운 행동과 약물 소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너무 좌절해서 2019년 전기자동차 이사의 재선에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여러분들 알 정도가 되면은 내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현재는 어떤지 확실치 않지만 그동안 약물 사용 경험이 많이 관찰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언론 기사가 이런 복수의 취재, 수많은 사람을 취재했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들 포착되죠. 아무리 은밀하게 하더라도. 우울증 치료제인 케타민 복용이 자주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걸 많이 하면 이제 아마 방광이 손상이 되는 모양이에요.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치매 같은 데 결정적입니다. 진통제나 그다음에 수면제, 이게 대부분 수면제 계열일 거라고요. 여러분들 케타민 복용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비정상적인 행동이 약물 때문인지 아니면 수면 부족 때문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이사들이 그 문제를 수년 동안 고심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 한 분께서 해바라기님께서 저는 공박사님 방송이 우파 방송에 살아남은 한 곳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면 오래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하면은 몇 년간은 반짝할 수가 있죠. 몇 년간은 사람들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못 갑니다. 사람들은 전부가 다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 이야기 여러분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월렌 버핏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관리에 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생 부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업가들 여러분들 자기 관리에 능하지 않으면은 부를 유지할 수 없는, 방송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이야 여러분들 뭐 대단하게 보이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맨날 뻥튀기를 가지고 이러면 사람을 어떻게 이끌고 가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테슬라나 스페이스X의 임원들의 약물 복용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법인 거죠. 연방정부의 이런 방침이 그런 겁니다. 이번 행위가 그냥 돌출행위다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제가 의심하는 겁니다. 케타민이라는 것이 환각 효과하고 진정 효과가 있는 마취제나 진정제 스타일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받는 모양인데 미국에서 케타민은 스케줄 3 약물로 의료용만 합법이고 오락용으로 그냥 하는 것은 불법인 모양이에요. 그리고 장기 효과는 지금 체험이 안 되는데 늙으면 고생합니다.
치매나 루게릭병이나 이런 부분에 치명타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의사로서 이렇게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가족들이나 환자들에게 진통제 성격을 잘 처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부작용을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부작용은 장기간으로 뇌에 치명타를 미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론 머스크하고 도널드 트럼프의 여러분들 갈등 문제뿐만 아니고 저는 이 일론 머스크가 대단히 심각한 지금 상황이거나 이렇게 본 겁니다. 자기만이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다른 사람은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게 고용량을 장기 복용하게 되면은 정신분열증 유사 증상이 발생하고 불안 우울증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2014년 영국 의료기관 연구에 따르게 되면은 오락용 케타민 사용자의 30%가 방광 손상, 이번에 이제 대선 캠페인 동안 이런 정세가 있었다고 본인이 주변 사람한테 이야기한 모양이에요. 20%가 인지 저하.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몇십 년 계속되게 되면 뇌가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뇌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하면 해결되기가 쉽지가 않죠. 이런 문제들이.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미국 정시에 투자하신 분들 같으면은 여러분들 이번에 일론 머스크 건도 보면은 절제를 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테슬라가 훌륭한 기업이고 앞으로 옵티머스가 시장화되면은 크게 성장할 기업은 사실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EO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이번에 제가 판단한 것은 일론 머스크가 약물을 복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가능하면 욕심이 앞서더라 너무 많은 그런 투자를 하지 않도록 본인 포트폴리오 가운데 일정 부분 이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이런 류의 방송을 가지고 경고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 있을지 궁금한데 많이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 내를 비난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쫓아다니면서 비난하지 말라고 막겠습니까? 그리고 그 비난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또 팀을 이루어 가지고 서로 이익이 되니까 대리전으로 이런 비난을 해주고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못된 습관 가운데 무리를 지어 가지고 내가 때리는 것보다 네가 때리니까 도움이 되니까 네가 좀 때려줘라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건절되기는 어려운 거고 하나님이 머리 위에다 숯불을 얹어주는 날들이 안 오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우파? 무슨 우파냐 이 이야기예요. 개파지. 남 음해하고 모략하고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그게 우파냐고. 그게 개파지. 다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우파든 개파든 좌파든 간에 기본적인 철학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제발 보태준 것도 없으니까 남 인생에 대해서 판나라 이런 콩나라 그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되죠. 내가 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건 지 인생이지 내 인생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만나서 어떻게 잘 살아라 내가 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네가 인생 책임지는 거지.
드립니다. 다시.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을 이런 박살을 내는데 선거를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팍팍 여러분 정부 지출을 어떻게 줄입니까? 여기 오늘 보시면 진짜 미국의 연방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에 아주 심각한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가 아니고 공화당원들이다. 그런 보도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법적으로 정한 의무 지출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게 인타이틀먼트라는 것이 우리로 이야기한 법정 의무 지출,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법정 의무 지출은 지출을 줄이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법정 의무 지출을 영어 표현으로 인타이틀먼트라는 표현을 썼네요. 일정한 법적 자격을 충족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보장된 혜택을 제공하는 것. 이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미국으로 하면 우리나라 연금, 사회보장, 그다음에 65세 이상 메디케어, 좀 가난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메디케어, 그다음에 푸드스탬프, 아동건강보험 이런 부분들이 이게 법정 의무 지출이지 않습니까? 이게 한 60% 정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국 예산에서 고정비가 여러분 60%고 국방 예산이 13%고 그다음 여러분들 쓸 돈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25%입니다. 여러분 미국 예산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 건강보험, 푸드스탬프 60%, 국방예산 13%, 미국채 이자 25%,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한국도 60%입니다. 고정비 성격의 지출이. 한국은 한 52% 될 겁니다. 52%. 이제 곧 60% 이렇게 되겠죠. 고정비 성격의 지출을 줄이는 것은 그야말로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정비 성격의 지출을 10년 동안 1조 3천억 정도 줄이겠다는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들이 통과시킨 법입니다. 엄청난 노력을 할 겁니다. 표 떨어지는 좀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한국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예산이 656조 5,029억 달러, 미국이 6조 7,520억 달러입니다. 미국이 여러분 의무 지출 비중이 60%, 한국이 52%입니다. 그래도 한국 상황이 훨씬 낮습니다. 재량 지출이 47%나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냥 본인 재량으로 여러분들 해가지고 재량 지출할 수 있는 것이 27%밖에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번에 여러분들 전기 자동차 보조금을 깎아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사달이 난 겁니다. 예. 대통령 자리 참 힘들 것 같아요. 여기 이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상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여러분들 제한할 수 있는 고정비 성격의 프로그램, 인타일먼트 프로그램이 예산의 60%입니다. 국가 부채가 지금 25%입니다. 국방비가 13%입니다. 그럼 얼추 90%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연방 지출의 60에서 85% 정도가 거의 그냥 나가는 겁니다. 이자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다 국방비가 13%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러면 한국한테 이러면 군사비 주둔비 너가 다 내라. 예? 지금 40% 낸데 너가 100%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명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면은 야 이게 미국도 지금 진짜 만만치 않구나. 60%입니다. 60%. 푸드 스탬프,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회보장, 복지 프로그램 60%, 미국채 이자 25%, 85%, 미국 방비 13%, 97%, 98%, 2% 남는 겁니다. 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재정 적자 증가를 우려해서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법정 의무 지출을 향후 10년간 1조 3천억 축소한 내용을 담은 것이 이번 예산안이다. 공화당 의원들이 엄청나게 노력한 것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엄청나게 노력한 겁니다. 표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면서도 1조 3천억 정도 10년 동안 줄이는 의무 지출을 줄이는 고정비를 줄이는 것을 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주장과 달리 공화당 의원들이 어마어마하게 용기를 낸 겁니다. 참 미국도 여러분들 제가 방송을 세계 주제로 다루면서 야 이거 미국도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냐. 일론 머스크는 정치적 계산 없이 감축을 주장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마는 사회보장 같은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공격함으로써 선거를 앞둔 공화당 위원들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유권자 반발을 의식해서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좀 조용히 하라고 백악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선을 다한 겁니다. 노력을 한 겁니다. 노력을. 1조 3천억 달러의 고정비 지출을 줄인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빅 뷰티풀 빌을 하는데 그걸 뭡니까 완전히 그냥 괴물 같다고 이야기하니까 파토가 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참 남의 일이지만 깝깝한 겁니다. 공화당 의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10년간 5조 달러의 적자가 더해지는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 깎아서 여러분들 경제성장 촉진하겠다. 세금을 깎아주는 게 3조 7천억입니다. 3조 7천억 달러. 의무지출 1조 3천억 달러를 깎고 감세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서프라이 사이드 에코노믹스를 좀 도입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 소비와 투자가 촉진될 것이다. 그래서 5조 원이 이런 적자가 10년에 발생하는 건데 감세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5조보다 훨씬 더 줄어들 거라고 여러분들 트럼프는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를 말이 안 된다고 이런 공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런 참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사회보장과 같은 인기 있는 의무 지출을 포함해서 약 1조 3조 원 1조 3천억 달러 지출을 줄였지만 이게 1조 3원이 아니고 1조 3달러 불 1조 3조 불. 세금 감면을 해서 1조 3조 불. 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적자가 5조 불 정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정합니다. 이게 또 불했나. 에이 불이네 다 불. 불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번에 무슨 일론 머스크나 이런 공화당 일부 상원 의원들이 재정적자가 5조 원 늘어난 것을 참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공화당 의원들이 최선을 다한 겁니다. 정부 지출을 1조 3조 달러 줄이는데 세금을 깎아가지고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철학의 바탕을 둬서 세금을 3조 4천억 달러 정도 깎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5조 이게 아니죠. 다 5조 불 3조 불 5조 불 이렇게 된 겁니다. 이 같은 접근은 정치적 계산의 부족과 선거 패배로 연결될 것이다. 미국 빚이 많습니다.
빛이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36조 9천억 달러입니다. 이자 지급이 연방 예산의 25%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미국 살림살이가 지금 어떤 거 하니까 연금,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여러분들 지원하고 여러분들 나이 든 사람이나 강한 사람 지원한 게 60%, 이자 지급 25%, 85%입니다. 국방비 13%, 98% 되는 겁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참 철이 없이 이런 행동한 겁니다. 한마디로.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정부가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겁니다. 지금은 훨씬 더 심해졌죠. 지금은 뭐 프레임도 만들고 이게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톱 뉴스입니다. 미 국방부가 냉전 시대 때 스텔스 비행기 같은 기밀 무기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UFO 신화를 퍼뜨린 겁니다. UFO 신화를. 그 내용이 여러분들 오늘 상세하게 보도가 됐네요. 정부가 의도적으로 디스인포메이션 허위 정보를 유포한 겁니다. UFO 신화 외계 생명체 또는 외계 기술이 지구를 방문했다는 믿음과 이것을 둘러싼 대중적 문화적 현상 뭐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UFO 신화 이걸 만들어서 유포한 겁니다. 미 국방부가. 냉전 시대 미국은 스텔스 전투기와 레이더 기술 등을 개발한 비밀 프로그램을 은폐하기 위해서 미 국방부는 UFO 신화를 의도적으로 확산시켰다. 디스인포메이션 캠페인 허위정보 캠페인을 벌린 겁니다. 왜 이 부분을 오늘 다루느냐. 거짓 정보를 여러분들 퍼뜨리는 그런 캠페인은 훨씬 더 앞으로 더 기성을 부리겠죠. 여기 보시면은 미국 국방비는 냉전 시기 소련과의 군사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비밀 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UFO 신화를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여러분들이 유포시킨 겁니다. UFO가 여기서 이렇게 출현했다 이렇게 이 네바다의 에어리어 51 아마 공군기지 같은데 가까운 이런 고속도로의 밤 풍경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도 문제가 되니까 의회 지시에 따라서 여러분들 위원회가 설립됩니다. 의회 지시에 따라서 2020년에 결성된 전 영역의 이상현상 해결 사무소 AARO UFO 보고 조사 결과 외계 기술의 대부분은 지상 기반 기술으로 설명된다. 국가가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보를 조작해서 여러분들 퍼뜨린 것이 바로 UFO 신화라는 겁니다. 지금은 SNS가 워낙 활성화됐기 때문에 정보를 훨씬 더 미 국방부가 과거에 디스인포메이션 캠페인을 통해서 UFO 신화를 조작했다는 사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강화시켰다. 조작했다. 그러나 2024년도에 AARO 보고서는 사실의 일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냥 퇴직한 공군 소령입니다. 서 커크 패트리크. 굉장히 심층치절해서 이렇게 오늘 그걸 밝혔네요.
현대사회에서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일, 허위 정보 캠페인은 매우 흔한 현상이 됐다. 프레임을 만들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런 것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진실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진실을 파악하기가. 국방부의 디스인포메이션 26 작전과 미디어의 역할은 UFO 신화를 더욱더 증폭시켰고 영화, TV쇼, 소셜미디어 등 대중문화에서는 UFO 신화가 더욱더 확산되게 됐다. 놀라운 것은 정부가 주도했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위조된 문서와 모호한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계속 정폭을 시킨 겁니다. 지금으로 하면 뭐 너무 낭만적인 거죠. 미 국방부가 이 소위 허위 정보를 유포시키는 그런 작전을 수행한 겁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명확하게 보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라틴어로 베리타스, 진리를 여러분들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뭐 다른 유튜브 방송이 어떻고 다른 공중파 방송이 어떻고 그런 문제를 떠나 가지고 일관되게 베리타스, 라틴어로 진리지 않습니까? 진리. 베리타스 룩스메아, 진리는 나의 벗. 진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사실을, 진실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거짓말이 너무 많은 겁니다. 대한민국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그래서 제가 사회에 대한 기대를 그냥 저버린 겁니다. 사회에 대한 기대를. 거짓말이 끝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뭐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이 끝이 어떻게 될 건지. 선거를 제가 접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거짓말을 했건데 내 손을 접은 겁니다. 그냥 손을 턴 겁니다. 이제 그냥 손을 터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성품이나 지향점은 베리타스 룩스메아입니다. 진리는 나의 벗, 진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가 부족하거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송에서 잘못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개인적 이익을 여러분들 얻기 위해 가지고 거짓말은 저는 유포할 수, 그게 사람마다 다 자질이 다르다는 거죠. 그 사람의 품성 자체가 개인적 이익을 착복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공병호에 대해서 음해 조작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베리타스라는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베리타스는 돈인 거죠. 그러나 저는 그거하고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돈을 벌든지 그거는 관계없는데 그냥 거짓말하고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베리타스 룩스메아, 진리는 나의 벗인 겁니다. 거짓은 나의 벗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조작은 나의 벗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사기는 나의 벗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 보고 그렇게 살아서 안 됐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송에 오셔가지고 댓글 남기시는 분들이 누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당신이 뭘 했던데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진짜 벌 받습니다. 진짜 벌 받죠. 그리고 시간 가면 다 옥석이 가려질 겁니다. 진위가 가려지고 진짜하고 가짜가 가려지고 옥과 석이 여러분들 다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거짓의 친구들은 오래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짓의 친구들은. 제가 50대에 한 몇 년 정도 서양 고전 철학을 집중적으로 탐구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들 스파르타의 아테네의 스파르타의 아주 명장수였던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남긴 글이 여러분들 수천 년을 넘어가지고 많이 전해지는데 그 크세노폰 여러분들 40대에 그 여러분 장수를 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낙향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펠로포네소스 반도의 그냥 한 지역으로 낙향을 해버리는 거죠.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실망을 한 겁니다. 뭔가 왜 낙향을 했는지 이유를 안 밝혔는데 그때 너무나 좀 쇼킹했거든요. 야, 어떻게 장군으로 최고의 명성을 올릴 때 그렇게 손 들고 다 들어가 버리냐. 그래 글 쓰고 이렇게 해가 이런 평생을 살다가 마치신 분이 있는데 어떻든 진리, 진실, 사실, 반듯함, 정직함 이런 부분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남 뒷담 하나 하고 이런 거짓말 해가 이런 뿌리고 그러지 말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인 거. 사람들이 부끄러움도 또 몰라요. 그러나 오늘 제목이 뭔가 하니까 돌아갈 수 없는 여러분들 강이 돼버린 겁니다. 돌아갈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서 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법님이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